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2월이 하나 되긴 했는데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J리그는 주중에 컵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분석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포인트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세레소 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세레소는 직전 경기 컵대회 교토상가 상대로 원정에서 1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다수 돌려주긴 했지만 최근의 기세를 알 수 있었던 경기지 않았나. 자,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좀 난이도 높은 원정 일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중 컵대회 대승의 기세가 리그 일정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 도야마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피로도는 크진 않은데 이부 리그 팀 상대를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고요. 특히 지금 리그 일정에서는 최근에 7경기째 승리 없이 3무 4패 기록 중입니다. 기세 좋지 않고요. 특히 원정에서는 4경기째 승리 없고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원정 경기에서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상대 전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세레소가 후쿠오카 상대로 2연승 기록 중입니다. 주중 컵 대회 기세와 부상 이슈 그리고 최근 상대전 이런 거 생각한다면 간결하게 여기서는 세레소 승을 마킹해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FC 서울 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FC 서울은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공격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1승 2무를 기록 중이고 2경기 연속 클린시트 기록하면서 수비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원FC는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공식전 최근에 2승 2무 1패로 최하위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안데르손의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평가 포인트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서울의 우세가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수원FC 승 누르는 거는 명분이 상당히 약하고요. 과감하게 서울 승을 가냐, 승무를 눌러주냐인데 안데르손이 최근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슬리는 부분은 무승부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킹을 아껴간다면 서울 승인데 조금 더 재밌는 게 있는 거는 결국은 지금 안데르손이라는 엄청난 용병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좀 팔려고 하고 있고 좀 비싼 값에 부르다 보니까 뭐 울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지금 영입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지금 제일 영입이 가능한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데르손이 서울 상대로는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좀 약하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좀 살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일반 승만 단일로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나고야 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자, 나고야는 직전 경기 후쿠오카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뭔가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동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전 골키퍼의 부상 이탈 또한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우라와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실점이 많아지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기록 중이고요.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다 졌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좀 고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 감독의 평가 자체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트한 휴식이라는 점, 이거는 좀 원정 일정이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우라와가 나고야 상대로 최근에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나고야도 우라와 상대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라와는 휴식일이 너무 짧고 나고야는 휴식일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과감하게 가져가기에는 우라와의 최근 기세가 좋은 만큼 이거 나고야 무승부만 눌러주는데
마킹이 남는다는 저는 뭐 승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라와가 지금 휴식일이 너무 짧아서 여기서 뭐 우라와를 누르는 것보다는 나고야 쪽이 맞다. 하지만 지금 우라와의 최근 페이스나 나고야의 경기력 본다면은 그냥 무승부 단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산 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직전 경기 강원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로 패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력이 좀 시원찮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벌써 보이면서 최근에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좀 휴식일이 부여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반등이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김천 상무는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다른 포인트 얘기할 건 없고요. 이제 김천 상무가 병장들이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말년휴가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선수들이 지금 다소 빠지게 되고 고평가 쉽지 않은데 입대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그냥 스쿼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강한 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지금 신병들이 바로바로 경기에 투입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져서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상성을 울산이 김천 상대로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긴 상성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휴식일로 울산이 체력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줄었고 김천은 이제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선수단 구성의 변화가 심할 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천이 좀 꺾이는 포인트가 될 건데 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울산의 최근 페이스가 안 좋긴 하지만 휴식일이 충분히 부여됐으니까 홈에서 과감하게 일반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대전 대 대구입니다. 대전은 직전 경기 수원FC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대량 실점을 최근에 허용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제일 문제는 경기 내용 자체가 압도적인 졸전을 기록 중인 부분입니다. 팀의 주축 수비수와 미드필더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지금 뭐 황성헌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비라고. 대구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정승원 더비라고 불리면서 대구가 홈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패배한 부분은 결국 팀의 밸류가 상당히 낮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세징야가 빠져있고 팀의 베테랑 자원들이 다수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데 구단에서도 뭐 좀 잡음이 있고 팬클럽에서도 막 항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뭐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 낮습니다. 아무리 대전이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대구도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맞대결 시에 대전이 홈에서 3연승 기록 중인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직전 맞대결도 원정에서 대전이 2대1로 승리하기도 했고 간결하게 뭐 대전승 눌러주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대전이 힘들다 해도 대구가 직전 경기 정승원 더비를 진짜 안간힘을 써서 진 걸 보면은 대구의 밸류를 좀 높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오카야마 대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오카야마는 직전 경기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승리 없던 와중에 오랜만에 승리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니가타가 지금 뭐 J리그 1에서 최악체이기 때문에 요 승리를 온전히 먹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의 경기긴 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치다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FC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32강 탈락했습니다. 자, 일부 로테이션 부여됐지만 연장 승부로 피로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원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이고 최근 뭐 마치다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딱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외인 수비수가 오늘 출전이 불투명한데 기존의 수비 이탈 자원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마치다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한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카야마는 니가타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고 휴식일이 충분합니다. 자, 마치다는 주중 컵 대회에서 연장 승부 끝에 패배하고 이어지는 원정 일정입니다. 추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기대치도 낮은데 여기서 뭐 과감하게 오카야마 승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냥 오카야마를 고평가하기에는 뭐 너무 좀 약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저는 여기서 오카야마 승무를 눌러주겠습니다. 마치다 상대 반대 승부하는 거 괜찮습니까? 하겠지만 저는 주중 일정의 피로도를 좀 높게 변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너스 대 가시마입니다.
자,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최근 12경기째 승리 없이 2무 10패 기록 중입니다. 게다가 공식전 8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선의 모습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공수 밸런스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주중 일정에서 부상을 입은 선수들까지 존재해서 거기 피로도까지 있다? 이번 홈 경기 반등 포인트 전 없다라고 봅니다. 자, 가시마는 직전 경기 시미즈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연승 기록하면서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직전 경기 시미즈전이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휴식일 동안 이 지금 가시마의 피로도가 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원정 경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요코마리가 가시마 상대로 상승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휴식일 차이가 분명히 있고 최근 연패와 연승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있는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요코마리가 추가 부상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가시마 승 이것은 안 누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리 좀 깔끔하게 잘 해온 것 같아요. 물론 매치업들이 어렵긴 하지만 뭔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정리들이 꽤나 깔끔하니까 잘 한번 들으시면서 배팅 라인을 뼈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절반 가기 앞서서 혹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 요코하마 FC 대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홈에서 연장 승부 끝에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 로테이션을 돌려주긴 했지만 연장 승부로 인한 피로도 존재하고 최근 리그 일정에서 쇼난 상대로 0대1 기록하면서 공식전에 대한 페이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팀의 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타이탄 일정에서 홈 경기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자, 가시아는 직전 경기 야마구치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거의 로테이션 돌렸기 때문에 피로도는 아예 없다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리그 일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마치다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하면서 분위기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휴식일이 너무 짧아서 거의 주전 선수들이 다 쉬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던 경기고 이번 경기는 기대해볼 만할 겁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예상 외의 활약을 보여주는 가시화가 피로도 높은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원정이긴 하지만 승리 기대치 높고요. 직전 경기 가시화전을 이 마치다전을 패배를 얘기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트한 일정으로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가시화를 간결하게 눌러주고 혹자는 요코하마의 수비력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가시화가 직전 경기 패배가 너무 좀 처참하지 않았냐, 좀 꺾일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슬리면 무승부를 눌러주는데 저는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눌러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니가타 대 쇼난 벨마레의 경기입니다. 자, 니가타는 직전 경기 도쿄베르디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주면서 컵 대회는 좀 힘을 빼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의 피로도는 존재하고요. 최근 4경기 동안 1무 3패로 기세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팀의 스쿼드 레벨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이 이게 성적으로 고스란히 좀 연결이 되는 건데 홈에서의 경기긴 하지만 큰 기대치 없습니다. 자, 쇼난 벨마레는 직전 경기 FC 도쿄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컵 대회에서 좀 주전 선수들을 다 기용을 거의 했습니다. 승리 거두긴 했지만 피로도가 존재하고요. 팀의 평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기대치도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하위권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이거 간결하게 간다면은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는 건데 나는 좀 진지하게 승무패 당첨을 좀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승무패 지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주중 일정에 대한 변수가 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경기는 시미즈 대 비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시미즈는 직전 경기 가시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기세는 좋지 않은데요. 2부 리그급의 전력이다 보니까 대응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최근 4경기 동안 2득점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PK 득점 하나에 필드골 하나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셀고베는 직전 경기 요코마리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 일정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좀 강하고 원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살짝은 타이트한 모습이 있고요. 전력을 따진다면 당연히 빗세고베의 승을 높게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주중에 라운드를 치른 고베의 피로도입니다. 심지어 원정이기도 해서 여기서 과감하게 고베 승만 누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번 승무패에서 마킹 좀 아껴간다라고 하면은 뭐 빗세고베 승을 가져오면 될 것 같고, 넉넉하게 가더라도 저는 여기서는 마지노선이 무승부라고 생각하는 게 뭐 심의제 지금 득점력이 아예 바닥입니다. 그래서 뭐 득점 안 나오고 무승부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무승부까지 가주는 게 일단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승부를 좀 눌러놓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FC 도쿄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입니다. FC 도쿄는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최근 원정에서 2연패 기록 중입니다. 기세는 조금 꺾인 상황인데 주중 컵 대회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주전 자원들을 좀 기용했기 때문에 피로도 존재합니다. 홈이지만 최근 홈에서 시미즈 상대로 뭐 2대0으로 패배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뭐 FC 도쿄의 전력을 크게 고평가하진 않습니다. 자, 산프레체는 직전 경기 베르디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4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기세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기 거의 다진 경기를 후방 막바지에 두 골 밀어치면서 역전승을 기록했는데 주중 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산프레체가 도쿄 상대로 3연승 기록 중이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는 도쿄반이 있습니다. 산프레체의 기세가 최근에 좋은 만큼 원정이긴 하지만 뭐 요거는 간결하게 저는 산프레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도쿄 베르디 대 교토 상가의 경기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직전 경기 니가타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컵대회긴 하지만 베르디는 주전 선수들을 거의 다 출전시키면서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존재합니다. 리그 일정에서 크게 강점 못 보이고 있는데 뭐 좀 피로도까지 있어서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교토 상가는 직전 경기 세레소 상대로 홈에서 1대4로 대패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주긴 했지만 주전급 자원들이 조금은 나와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다. 결국 최근에 교토가 부상 인원들로 인해서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이 좀 낮은데요. 이번 경기 휴식이 짧고 주전 미드필더 신페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원정에서 고평가하는 거 어렵다고 봅니다. 자, 맞대결 시에 최근에 두 번의 무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팀 다 주중 컵대 일정으로 피로도 존재하고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의외로 저는 이 경기 교토가 진다 해서 전혀 뭐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 경기력 보면은. 그래서 이건 취향껏 마킹해 주는데 몇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두 번의 맞대결 무승부 있다 이거 보고 무승부만 누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아 모르겠다 승무패 지어줘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부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야 도쿄 베르디가 그래도 주전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주중 일정에서 그냥 교토 승이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는 지우는 건데 이거는 저는 일단 무승부에 놔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와사키 대 간바의 경기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우라와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홈에서의 연전을 뭐 나쁘지 않게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와사키 스쿼드에 자잘한 부상 인원들이 좀 존재한다는 건데 너무나 과밀한 일정으로 인해서 홈에서의 경기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바는 직전 경기 이와타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중 컵 대회에서 연장 승부 끝에 이와타 상대 패배하면서 공식전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포지션에 로테이션이 부여되긴 했지만 피로도도 존재하고 원정 3연전을 치르는 과밀한 일정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간바가 가와사키 상대로는 최근에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사키가 홈에서는 간바 상대로 상성 뚜렷하고요. 가와사키가 과밀 일정과 부상자들로 인해서 변수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홈에서의 연전 그리고 패배도 없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간결하게 간다면 가와사키 승인데 피로도로 인한 변수가 좀 크다라고 봤을 때 뭐 이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냐라고 하면은 저는 최대 무승부까지 가져가면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광주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자, 광주는 직전 경기 포항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보긴 힘들고 김진호가 부상 이탈한 부분도 이제 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구단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뭐 피파 징계를 받니 뭐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홈이지만 마냥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강원은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1승 2무 2패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전력 자체도 고평가할 수 있는 팀은 아닌데 최근 뭐 김병지가 구설이 좀 너무 심합니다. 구단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원정에서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 시에 강원이 강주 상대로 3연승 기록 중이지만 홈에서 또 이렇게 눌러본다면은 뭐 리그 일정에서는 광주가 강원 상대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강원을 누르는 거는 명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보이는 대로 승무만 누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번 회차 마킹이 일단 뼈대는 8,000원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뭐 좀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가와사키 승무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 8,000원에서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뭐 눌러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지워줘야 되는 경기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마킹을 완성 짓는 거는 제가 토요일 라이브에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마킹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